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나연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원 기업을 분석하고 희망 직무를 탐구하며 취업 준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을 응원하는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아직 합격이라는 열매를 따먹지 못한 아쉬운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최강의 컨설턴트들이 귀에 쏙 들어오는 조언으로 취업 준비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취업 필살기 2부 곧 시작합니다. 마지막 3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여성 경력 단절을 경력 연결 희망 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단절이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여성들의 일자리 정책도 달라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날개를 단 그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업 성공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필살기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좀 바빴고요. 제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취준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취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일단 자기소개서를 계속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인적성 공부도 또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요즘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즌일 겁니다. 네. 학점 관리 때문에 중간고사도 준비하셔야 게 되고, 너무 많다. 예, 이제 또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또 면접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좀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예. 취준은 좀 롱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마라톤인가요? 그렇죠. 12월까지 좀 가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말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준 생활 잘 하시기 아니 근데 안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호랑이 좀 소리가 나는데. 감기 걸려서 예, 어제 저도 좀 약간 링겔을 좀 맞고 아, 진짜요? 어머, 정말요? 링겔 투혼을 좀 발휘. 어쩐지 아까 보니까 패딩 자켓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좀 추워가지고요. 예, 아무튼 추위를 많이 여러분들 건강 타시는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기업과 직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많은 친구들을 뽑는 기업과 직무는 아닌데 네. 또 우리가 한번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접해 본다면 예. 재미있고 흥미있는 기업과 오. 직무일 것 같아요. 또 저보다도 오늘 두 분께서 더 관심 있어 할 기업과 직무인 것 같은데 바로 KBSN 방송국의 스포츠캐스터라고 하는 직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저도 좀 답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답변은 두 분께서 더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나연 아나운서한테 네. 우리 어떤 그 여기 투데이 잡스에 이걸 하시려면은 면접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즉흥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즉흥에 알겠습니다. 말이거든요. 벌써부터 떨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한번 드려서 네. 진짜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시고 캐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실만 믿고 가려고 서로 믿나요? 했었는데 네, 서로 믿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KBSN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선생님. 네, KBSN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KBSN은요, 2001년도 3월에 만들어진 KBS 그룹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BS 드라마 채널인 KBS 드라마,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KBS 조이, 그 다음에 스포츠 채널,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곳이죠. KBS N 스포츠, 그 다음에 여성 채널인 W,
그다음에 어린이 채널인 키즈, 그다음에 교양 다큐 채널인 라이프, 아이고, 그다음에 많다. OTT 채널인 N+ 등 총 7개의 채널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지상파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네. 때부터인가 아마 이 KBS N이 만들어진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케이블이라든지 뭐 IPTV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KBS 월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송출 대행, 또 후토스 등 같은 자체 제작 캐릭터의 해외 시장 진출, 또 광고나 퀴즈 문화 사업, 스포츠 이벤트나 공공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분들이나 캐스터분들은 그냥 그 해당되는 그 파트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취준을 하실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까지 점검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KBSN이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채널을 네. 가지고 있는지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KBSN이 원하는 뭐 인재상이 따로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상을 찾아봤는데 크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융합인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송인이고요. 방송인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테니까 그 네. 안에서 물론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한 분들이나 그 어떤 무대나 어떤 행사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의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융합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럴까요?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배려인.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문인인데 어떤 네. 전문인이냐?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하는 전문인이라고 합니다. 교육 그래서 씨는 네. 어느 인재상에 좀 좀 부합하다고 보세요? 배려인이죠. 배려인. 아. 배려심이 굉장히 예, 우리 교육씨랑은 방송할 때마다 느끼지만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애드립을 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는다는 배려를 많이 네, 참고 있습니다. 많이 좀 느끼고 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두 분께서는 좀 이제 많은 그 지원을 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방송국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뭐 두 분께서 보시기에 방송국만의 이런 인재상이 좀 따로 있는지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정말 그 인재상이 이렇게 보여요. 계속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좀 늘 방송국에 갈 때마다 컨셉을 좀 다르게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컨셉이신가요? 오늘은 꽃? 네, 빨리 다른 꽃보다 나연 거죠. 네, 그렇게 하기로 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혁 씨는 좀 어떠세요? 인재상이요. 저는 네. 사실 방송국이야말로 좀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네. 이제 방송국의 여러 담당자들 중에서 가장 시청자하고 가깝게 만나는 직종이기 때문에 네. 뭐 튀어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는 좀 자기의 개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부분을 추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예. 그렇죠. 이게 좀 아나님만 그리고 못한. 또 이제 개개인마다 이 합격을 하셨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저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BSN의 세 가지 인재상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KBSN을 분석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덧입히셔서 여러분들이 그 인재상에 맞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좀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스포츠 채널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또 대한민국 분들처럼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야구 채널이 있어서 그래서 신입생 입장에서는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원자분은 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어허. 아까 방송 전에 예.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좀 진짜요? 넘치시는 분이라 예. 저희가 오늘은 면접자분이 말을 정말 좀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두 분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요.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시간 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캐스터라는 직업이 네. 주위에서도 제가 많이 보고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더라고요. 아, 그쵸. 왜냐하면 중계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네. 또 그 중계 그 시간 자체가 뭐 해외 스포츠를 중계할 때는 새벽에 가야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서 예. 생각보다 체력을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이 스포츠 캐스터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다가 난 스포츠 말씀하신 대로 난 체력이 좋으니까 스포츠 캐스터로 가야 되겠다 하는지 어떻습니까? 좀 비율이. 그런데 보니까요, 이 남자 아나운서 분들은 이 남자 아나운서에 대한 그 문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스포츠캐스터의 경력을 쓰는 것이 좀 유리해서 스포츠캐스터를 따로 준비를 많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강점이 된다고 전 들었는데 교육 씨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방송국에서도 스포츠를 많이, 그러니까 뭐 방송 지상파 3사 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방송을 많이 하는데 네. 그때 중계할 수 있는 인력이면 뭐 뽑힐만 하죠. 워낙 또 좁은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그러면은 예.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방송 나와서 이렇게 아나운싱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럼 보통 아나운서가 두 분이 하시는 뉴스 쪽도 있을 네. 거고요. 아니면 이분이 지원하시는 스포츠 쪽도 있을 그렇죠. 건데 네. 그걸 동시에 접근을 해도 괜찮다. 아니면은 한쪽만 들어가도 된다. 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동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포츠캐스터 자체가 네. 발성과 발음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스포츠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씨는 스포츠캐스터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저는 근데 네. 저도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카드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 제가 워낙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럼 야구 예. 룰을 모르세요, 아예? 야구 룰에 대해서는 알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도 없고요. 아. 좋아하는 축구 팀도 없고 축구도 잘 못하고요. 뭐 그럼 운동 뭐 네. 하세요? 배드민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아나운서라는 큰 틀 안에 스포츠캐스터가 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나운서와 달리 스포츠캐스터만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스포츠 경기의 생생한 진행 상황을 다이나믹하면서도 때로는 감동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배성재 아나운서나. 스포츠캐스터는 한마디로 바로 또 스쳐가네요, 예, 네. 언어의 마술사 아니면은 스포츠 방송의 핵심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KBS를 볼 건가, MBC를 볼 건가 다 어허. 스포츠 캐스터와 그렇죠. 해설자의 그렇죠. 역량인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골라서 봤어요. 저는 예.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캐스터의 그 어떤 캐스터 맛깔나는 좋아하시나요? 해설을 들으면서 듣는 게 좋아서 맛깔나. 그 맛깔나는 해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그 SBS 스포츠의 네. 정우영 캐스터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 워낙 이게 좋더라고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그 지역사마다 편파 중계하는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역 방송국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는 네. 그 지역 방송국을 들었어요. 제 편 이렇게 편파 알겠습니다. 중계가 좋아서. 어디 팬이세요? 저 삼성 라이온즈. 네. 대구시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캐스터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경기 중계를 단순히 국어책 읽듯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때의 기분, 우리의 시청자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겠다 등을 딱딱 집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역량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스펙을 쌓아야지만 이런 스포츠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아나운서분들은 일반 취준생들 분들과는 다른 이제 스펙을 쌓기를 좀 진행한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것들이 어떤 내가 뭐 공부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기적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원론적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파악한다. 어허. 무슨 말이냐면 저도 만약에 아나운서를 한다라고 한다면 스포츠 캐스터의 아나운서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야구를 끊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그럼 배드민턴 치시나요? 저도 배드민턴 좋아합니다. 예. 역시 뭔가 통한다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아나운싱 능력은 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9회 뭐 연장까지 간다면 축구 경기도 그렇고요. 그걸 제가 과연 진실하게 진솔하게 그런 감정을 담아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만의 진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나는 어떤 색깔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나의 장점. 아까 우리 이나연 아나운서께서 어떤 때로는 나는 이쪽 지역 방송국이니까 편파적인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아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을 읽어주는 캐스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한 수 앞을 보거나 해설자의 말에 조금 더 보충해주는 그런 아나운서 캐스터도 있을 거고요. 등 나는 어떠한 스타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좀 믹스시켜 놓는 건 어떨까. 어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송들을 좀 보시면서 직접적인 캐스터를 좀 하실 수 있겠고요. 어허,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아나운서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좀 보면서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나운서 준비하실 때 아나운서 분들은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 많은 신경을 네. 쓰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두 분한테도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질문 주위에서 참 많네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미지는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혹시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뭐 약간 무게감 있고 사실은 무게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네. 저 무게감 깜짝 있고, 놀랐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무게가 없어가지고. 성격이 되게 차분할 것 같고 네. 또 마음이 참 따뜻할 것 같고 네. 주위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는 네, 근데 신뢰하고. 실제로는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별로 커피도 그렇게 혼자만 그렇지 마시고, 네, 커피도 혼자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혼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실을 예. 주위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좀 약간 진중해 보이고 그렇죠. 네. 얌전해 목소리가 워낙 보이고, 낮아서. 실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교육실의 모습은 그런 약간 부분이 촐랑대죠. 있지만 예. 약간 밝고 예,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약간 애드립 되게 좋아하시고 요즘 들어서 좀 나연 MC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져가지고 또 네. 그렇게 됐네요. 또. 저 승희 선배한테 네. 바로 말하도 되나요? 자 그럼 우리 나연 씨는 어떤 구체적인- 네. 이미지라고 네네네. 분들이 네. 평가하셨는지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는 약간 조용할 것 같고 여성스러울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첫 인상 그런데 애가 말을 하니까 좀 깬다. 제가 두 분한테 괜히 이걸 여쭤봐서 오히려 아 싸움 나겠네요. 저도 우리 이나연 예. 아나운서를 항상 아침 뉴스에서 네. 항상 보는데 제가 이제 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역시 조금 더 적극적이시고 밝으신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또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방송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지 트레이닝 자체가 네. 좀 필요하겠죠. 어른들이 결국 면접관들은 네. 어른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좀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아카데미에서 많이 스터디에서 많이 하시다 보면 네네. 네. 또 굉장히 획일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면 어느 정도 획일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 안에는 들어오고 나서 네. 자기의 개성을 좀 찾는 방법이 되어야지 너무 아나운서와 동떨어졌는데 이게 내 개성이 하면 그건 연예인을 해야지 아나운서란 직무에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학원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캐스터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전형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네. 아마 아나운서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차는 일단 자기소개서를 좀 제출하시고요. 2차는 오디오 테스트를 네. 진행하는 기업도 있고요. 3차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카메라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러네요. 4차, 5차가 이제 면접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스포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포츠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 심판, 야구 심판인데 아우, 예. 실제 이러신 분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스포츠캐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좀 노력해봤다, 공부해봤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관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전반을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짚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네. 좀 좋은 그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심층 면접을 좀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면접용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질문 나올지 예측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메라 테스트일 것 같아요. 두 분은 카메라 테스트를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죠. 괜찮습니다. 예. 카메라 테스트 사실 되게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좀 팁 좀 주시죠. 근데 카메라 테스트가 정말 딱 여기 카메라에 들어오자마자 결정이 된대요. 거의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순간.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몇 초를 위해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스터디하면서 내 첫인상은 어때? 내 발성이나 웃음, 특히 웃는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활짝 웃으면 확실히 이게 포인트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전에 카메라 테스트에 떨어지신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때와 합격하셨을 때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와 차이점은 긴장, 어색함? 어색함. 어색함. 왜냐면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딱 가면 네. 이렇게 얼어붙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의 그런 걸 잘 표현을 못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계속 붙었던 것 같아요. 예, 긴장하면 얼굴이 커져요. 네. 긴장하면 그래요? 얼굴이 못나 보여요. 목살 이렇게 막 네. 나오고 물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떨어지죠. 이게 그러면 이러면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 거예요. 모습을 딱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의 목소리와 얼굴과 표정.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가혹하네요. 가혹하죠. 내가 그렇죠. 카메라 테스트 예. 당시에는 긴장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안 그러더라도 그 당시 그렇죠. 때의 모습이 그렇다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네. 부분. 네. 야 역시 첫인상이 사람 방송은 중요하니까. 음.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아마 가장 많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어색하지 않게 많이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행을 좀 네, 또 해보면 스포츠캐스터라면 또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당연히 요구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네. 스포츠를 안 좋아해도 뽑히는 경우가 있나요? 스포츠를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 스포츠캐스터를 지원한다고 하면 일단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만 되는 일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스포츠를 분석할 거고 당연히 다양한 게임들을 보면서 나의 색깔을 좀 입힐 테니까 꼭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붙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스포츠캐스터가 이제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캐스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은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순발력입니다. 공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선수나 감독이나 기자 등과 여러 사람들과 좀 많이 대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캐스터는 정말로 대본 없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방송 현장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스포츠는 정말 시나리오 없는 어떤 게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 이 두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교욱 아나운서가 이 스포츠 네. 대범 시범 이 대본이 좀 나와 있네요. 제가 좀 이거는 네. 대본 구성을 좀 할 때 네네네.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물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분이 계시니까 이교욱 아나운서가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네. 가이드를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조금- 야구에 하나도 네. 관심 없는 이교욱 아나운서가 네. 어떻게 소화를 할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한 실력이긴 하지만 느낌만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저리그 투데이 이교욱입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출발도 희망찹니다. 먼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오늘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등등등 이렇게 진행을 좀 다이나믹하고 활기차게 좀 에너지가 느껴지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근데 진짜 생각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야구를.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연기도 좀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삶이란 게요. 연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반 뉴스 그거 하실 때랑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거죠, 포인트가? 뉴스는 저희 이나연 MC가 저한테 같이 뉴스할 때 주로 지적하는 건데 네. 너무 이제 성조라고 중국에서 성조에 해당하니까 네. 음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훌렁거린다. 좀 펴라.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교욱입니다. 이렇게 피라고 하는데 이때는 스포츠를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교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뭐 이러면서 약간 대화하듯이 좀 약간 활기차게 제가 좀 들으니까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투데이 잡스 오프닝에서 조금 더 약간 업데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활기차게 사람들 이목을 집중을 시켜야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스포츠캐스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DJ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잤나요? 뭐 이러면 갑자기 또 채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들은 네. 게 그 샤우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캐스터한테 홈런인데 막 홈런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홈런이네요. 질러야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죽어 있는 하나하나의 글자에 생명을 좀 이렇게 숨기를 좀 마치 불어넣는다. 운동선수처럼. 예. 네. 그리고 마치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내가 직접 운동하듯이 네. 옆에서 얘기해 주는 그렇죠.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아나운서와는 다르게 스포츠캐스터의 면접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면접 질문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 네. 방향을 좀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기소개는 일반적인 취준생분들도 좀 많이 접하실 텐데 말씀을 하셔야 되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테스트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나는 어떤 아나운서, 어떤 스포츠 캐스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좀 잡고 자기소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왜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셨던지 아니면 내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스포츠 쪽으로 뭐 빠져나간 건지 등 내가 왜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스포츠 캐스터를 이제 하는 곳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방송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여기 KBS N이지 않습니까? 왜 네. 우리 방송국인지에 그죠. 대한 회사 지원 동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악의 프로그램 하나씩을 꼽아봐라. 이거는 평소에 우리 그 기업에서 우리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는 방송들을 좀 모니터링을 했냐. 그다음에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근데 사실 좋은 점도 좋겠지만 안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꼽는지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점을 지적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나라면 이걸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시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연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 제가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안정영 씨는 가장 해보고 싶은 프로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시연할 거 갖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스포츠캐스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존경하는 사람도 좋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격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저는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장점이 사람들과 공감을 좀 잘합니다. 저는 장점이 어떤 직업 윤리를 잘 지킵니다 등 너무 여러분들이 말, 그다음에 뭐 대인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자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치환시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말이고 뭐고 이런 얘기할 때 좀 다른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는 것도 평가자의 귀를 좀 열게 할 것 같고요. 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말씀을 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점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단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 이렇게 발뺌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인정을 하란 예, 네.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송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캐스터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도 좋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심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따는 것도 좋은데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양들을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좀 짓궂은 질문이죠. 개인기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발력이라든지 또 좀 이런 용어라 죄송하긴 하지만 좀 뻔뻔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기 그죠. 위해서 예.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는데 뭐 오늘 메이크업은 누가 했냐, 그 다음에 옷은 직접 고른 것이냐 등의 엄마가 아무래도 골라줬다 이러면 예, 되나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평가자의 머릿속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딱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포츠캐스터가 돼서 내가 이 방송국을 이끌고 나가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방송국의 이 프로를 볼 거야 라고 분명히 사람들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스포츠 하면 그 스포츠의 무슨 뭐 대표 주자다 뭐 그런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스포츠캐스터를 하다가 네. 해설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설위원 하다가 스포츠캐스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잘 이끌고 나가시는데 스포츠 그 해설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일 수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는 있는데 이걸 표현을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병행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포지션이든지 간에 스위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N 스포츠캐스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면접 항목이랑 좀 비슷한 항목들입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출해낸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겠다라기보다는 면접용으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면접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고 작성하셔야 돼요. 네.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직무와 회사, 내가 왜 스포츠캐스터를 하고 싶은지와 왜 이 방송국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조사하셔서 여러분들 좀 작성해 주시고요. 예. 포부, 추상적이기보다는 나는 어떤 캐스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성이 담긴 내용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은 보통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라든지 뭐 생활 신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하실 텐데 가만히 보니까 3번과 4번에도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장 과정에 내가 이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지식을 쌓았는지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뭐 시대 순으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도 순으로건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성격의 장단점.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중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순발력,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떤 친화력, 그다음에 공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장점은 저는 무엇이 장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사례, 단점은 저는 무엇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극복 방안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학내외 활동. 저는 방송인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과 잘 지냈던 활동, 네. 그다음에 외적으로, 대내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활동들 했던 거 이런 거 적어주셔서 아이 지원자가 다양한 쪽에 관심이 갖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좀 표현되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잠시 후 만나게 될 취준생의 이력서를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력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사항을 보니까 청소년학 전공이네요. 그래서 네. 예. 보통 뭐 이게 방송 특히 아나운서 쪽은 뭐 전공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렇죠. 청소년학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걸 보고 당신은 왜 이쪽 진로를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지원했냐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점이 3.01입니다.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절벽 가까이 있는 점수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0.1점. 네, 그래도 3점은 넘었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취준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3점은 넘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3.01인데 거의 기적이네요.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공부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왜 낮은 학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은 되게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을 면접장에서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어떤 사람인지 느꼈는데 그 느낌을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정량적인 이런 값들이거든요. 3.0이란 낮은 학점입니다. 그럼 왜 학점이 낮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그나마 학점을 좀 가장 덜 보는 네. 직군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행입니다. 다음 다행이네요. 2번 활동사항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활동사항은 다양한 곳들, 방송국들과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오.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집중적인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전문 퀘스터, 그다음에 시청자 리포터, 오. 패널 어허. 등등 실제 이 지원자가 그냥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네.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는 스타 방식 있죠. 스타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격사항으로 좀 갈게요. 자격사항은 한국어는 아직 없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스피치 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진로 오. 적성 상담사에서 이걸 보면 다 본인의 청소년학 전공, 네.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만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추가적으로 이 방송국만 지원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레크레이션 같아요. 이게 있는 거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네, 아무래도 생각이 전공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은 따야 될 것 같고요. 좀 예. 스피치라든지 레크레이션, 아까도 우리가 면접 질문 중에 나왔지만 개인기 한번 해봐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점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 연수 마지막입니다. 서포터즈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캠프 멘티, 공강 캠프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번 활동 사항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취준생의 이력상 좀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말고도 사실 전국에 스포츠캐스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충고, 조언의 말씀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야구를 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다시 저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스포츠캐스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네.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정보적으로만 막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마치 경기장에 함께 온 친구 같은 캐스터로서 어허. 모르는 사람도 빠져들게 하고 나는 이래서 이런 걸 경기장에서. 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좀 포지셔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정영 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스포츠캐스터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나오겠죠. 뭐. 네. 네, 직무와 기업을 한 번에 정리하는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스포츠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취준생 맞춤 모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취업은 투데이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면접 단련 프로젝트 취업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부 함께 하신 안정현 컨설턴 옆에 얼짱 멘토시죠? 강신호 컨설턴도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얼굴이 좀 통통해지지 않았나요? 오, 네. 네. 제가 별을 보고 가서 네. 들어올 때는 또 새벽별을 보고 왜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제 저녁을 거의 못 먹고 일을 하니까 예. 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늦은 시간에 짬뽕을 먹었더니 얼굴이 조금 통통해졌습니다. 근데 짬뽕을 먹었는데 되게 얼굴이 하얗세요. 하세요? 네. 네. 하얀 짬뽕 먹었습니다. 백짬뽕이요? 네네. 새벽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신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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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오늘 네, 함께 함께할 해주실 취준생분도 아까 너무 귀여운 표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빵 터졌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3번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을 꾸는 사람 힐링러너 유정웅이랍니다. 오. 외모는 귀여운데 목소리는 너무나 당차고 오늘 스포츠캐스터 직군에 지원하는 지원자답게 오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좀
긴장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스튜디오 촬영이 거의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컨설팅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면 돼서. 이제 모의 면접 유정웅 학생과 함께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웅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 정웅 씨, 알겠습니다. 몇 시에 올라오셨어요, 서울은?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이틀 동안이나요? 여기 온다는 사실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막 엄청 나를 되게 멘탈을 무너뜨리면 어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긴장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정웅 씨가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무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하셨으니까 오늘 보여주고 싶은 부분 다 보여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류정웅 씨의 자기소개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주고 싶은 리포터, 꿈을 꾸는 사람 힐링러너 유정웅이랍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를 막연하게 중계만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캐스터야말로 가장 시청자들과 가장 먼저 소통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요. 2009 한국 시리즈 때 한명재 캐스터님의 그 멘트를 듣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경만 하다가 그냥 나는 안 되겠지, 난 외모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련된 교육을 듣고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거를 하면은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요. 제가 스포츠캐스터를 처음부터 한다 해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점 성장하는 그런 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교육을 받으셨다 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그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일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발성이라든가 그다음 발음 관련된 그런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었는데요. 그걸 듣고 저는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로 바뀌게 되면서 좀 의미 있었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류정웅 씨는 사실 전공이 청소년학이라고 하는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전공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되게 좀 생각에 대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방황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한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좀 마음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토님이 이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를 가면은 저 멘토님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요.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공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을 돕기 위해 다양한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좀 어려워서 좀 그에 대한 만족도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잠깐만요. 청소년들을 위한 전공과 네네.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 다른 점을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돕다는 점은 같지만 좀 저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이 전공을 가면서. 네. 근데 하지만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실무적인 거, 사무적인 거, 그런 약간 사무적인 일을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일이 좀 안 맞아서 좀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무를 찾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유정웅 씨가 생각하는 스포츠캐스터가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뭐 실질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무 업무를 막 많이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물론은 이게 스포츠캐스터라 해서 이 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포츠를 봤을 때 막연히 그냥 직관해서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기를 좀 잘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규칙을 맨날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8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땐 되게 즐거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오히려 내가 청소년 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끈기가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끈기가 부족하고 너는 하나의 일만 하지 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그렇게
좀 꾸준하게 못하느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편견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 일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장점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적 뭐 아까 확인 드렸는데 평점이 좀 낮은 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높았던 기간, 낮았던 기간, 그리고 높았던 과목과 낮았던 과목, 그리고 지금 지원하신 해당 직무에 관련된 과목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학과에 처음 진학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내가 이 학과를 들어오면서 이걸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초반까지는 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았었고요. 그럼 처음 배울 때 청소년 심리 활동 부분,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런 청소년 학과에 대한 어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다만 실무적인 걸 들어갔을 때 뭐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에 관련된 뭐 학자들을 공부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많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스포츠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공부했던 과목은 없지만 다만 연관성이 있었다 생각했던 부분은 청소년 심리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를 파악하는 게 청소년 쪽만 있다는 놓고 배우긴 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 심리를 파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연관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적 우수를 기간이 2016, 2015년도 성적 우수로 지금 장학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성적이 우수했는데 그렇게 낮았던 어떤 이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인정한다면 저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솔직히 저는 못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안 했던 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대신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 내역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적은 낮지만 대신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되게 우리 류정웅 씨가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본인만의 어떤 주관도 좀 확실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영어 점수, 내가 영어 점수를 좀 따봐야 되겠다라고는 도전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이제 모든 스포츠 캐스터 지망생들 중에 토익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이런 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 올라오면서 영어 성적이 없고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고 다양한 나라의 그런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런 거에 제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회화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ESPN이나 다른 그런 해외 사이트를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고요. 대신 이제 영어 성적을 따야겠다는 생각은 절실히 하고 있어서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따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내가 안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혼자 스스로의 어떤 셀프로 하다가 이제 영어 점수를 좀 취득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 캐스터를 직업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 자소서를 확인하면 한국 시리즈를 2009년도에 관람하시면서 한명재 캐스터의 샤우팅, 그게 인상 깊어서 1차적인 동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또 아마 이 직업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 또 한 2차적인 동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결정했던 동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직무를, 해당 직무를 내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명재 캐스터님 샤우팅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한 동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 캐스터란 직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를 느꼈다면요. 2차적으로는 오히려 현실을 느끼면서 좀 더
동기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스포츠캐스터의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물론 처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약점인 부분이 발음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할 때 말을 못한다는 말을 듣진 않았지만 좀 조리 있게 전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피치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좀 그런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명재 씨의 캐스터 샤우팅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도 되죠? 네네. 예, 잠깐만요. 마이크가 클 것 같아서. 예. 간다 넘어간다 홈런 나지완 끝내기 홈런 기아 타이거즈 우승.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유정.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고쳐야 될 것 넘어갔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너무 그 캐스터분이 지금 하셨던 거를 따라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보통 분들이 다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와닿으셨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멘트인데 정말 이게 중계를 그 당일에 볼 때만 해도 긴장감이 그냥 경기 보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매력이 있었던 것은 경기가 오랫동안 지난 뒤에도 그걸 다시 보면은 그때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생각.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뭘 죄송합니까? 저희가 잘 봤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네. 보니까 이제 전공 관련된 자격증은 잘 준비를 하셨는데 스포츠캐스터가 되기 위한 그다음에 아나운서 쪽에 기본적인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취득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 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던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스포츠 캐스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를 다니거나 준비를 하잖아요. 전 준비 과정을 잘 안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연히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서서히 앞으로 거쳐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취득할 생각은 있으시다. 예, 그걸 네. 해야겠다는 생각은 절실히 느끼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스페셜 V 프로그램 인터뷰 하셨을 때 네네. 스포츠 캐스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가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과 잘 다가가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방송을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내가 언제 나오나 내가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보려고 방송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난 뒤에 그 프리뷰 즉 돌아보는 거죠. 경기를 돌아보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코너를 했을 때 그렇게 스포츠캐스터나 아나운서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구나. 정말 시청자한테 다가가려고 하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제 보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해당 직무에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KBS N스포츠에서 이호근 캐스터님을 동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오래된 좀 그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되게 동경했던 정우영 아나운서님 분 되게 동경합니다. 두 분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정우영 캐스터님은 정말 어록을 많이 남기신 분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정말 생동감 있게 정말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는 유형이라면 이호근 아나운서님은 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좀 중계할 때 좀 딕션이 좋다라는 그런 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보니까 KBS N스포츠 채널이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물론 스포티비나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인기 종목을 중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KBS N스포츠는 마라톤을 중계하거나 그다음에 핸드볼, 그다음에 씨름 그런 다양한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우리는 인기 종목만 되게 관심 있게 보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나 다른 큰 행사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방송사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알릴 수 있다는 측면 가지고만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이걸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데라고 하는 걸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저 같은 느꼈어요? 경우는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 캐스터들 보면 되게 운동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신경이 없다고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을 때 남들은 한두 번이 할 수 있는 걸 저는 한 3, 4개월 돼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못하는데 난 관심이 있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접근하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프로 보실까요? 관심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이돌 팬덤 같은 경우도 되게 이 아이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송을 했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스포츠는 하이라이트나 그런 부분만 그런 프리뷰만 하지 왜 선수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드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더 접목시켜 보면은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도 흥미를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류정웅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류정웅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되게 좀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대기실에서도 오늘은 제 말을 좀 끊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는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류정웅 씨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면접장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은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잘하신다라고 하는 베이스 차원에서 조금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관과 소통해서 면접관이 나한테 뭐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면접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약간 패널로 나오신 것 같아요. 패널로 나와서 내 생각을 면접관한테 약간 주입시킨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이제 들어온 지 이쪽을 생각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고 기본적인 그런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덧입히신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색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프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좀 역량 그 부분을 좀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시록 컨설턴님. 대기실에서 뵀을 때 제가 목소리만 딱 듣고 제가 사투리를 듣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아맞추는 거 그거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아직도 발성, 발음, 톤, 억양 그 안에서 이제 사투리 지역적인 색채가 좀 드러나는데 그게 뭐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직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보실 때 생각외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떠셨는데 근데 습관적으로 이제 면접 볼 때 지원자들이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깜빡임이 좀 자주 깜빡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하시고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끈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부정화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다 뭐 이런 거보다 그 후에 이제 후속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도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쿠션화법으로 조금 잘 전환해서 답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경쟁 우위가 돼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는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롤모델에 대한 답변은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별로 롤모델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차분히 해주셨는데 그거는 스포츠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애정을 가지고 스포츠 캐스터에 대한 동경과 존경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답변을 통해서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주셨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졸업 때까지 1,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간절함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안전. 예. 네. 두 분 컨설팅 잘 들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너무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오늘 방송 너무 즐겁게 같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 2부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막 긴장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제스처를 막 이렇게 취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빵 터졌었는데 어쨌든 너무 매력이 있고 또 긴장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방법으로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창의적이다, 정말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발성이나 발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했고요. 군데군데 뭐 사투리끼가 조금씩 솔직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티나긴 했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좋았고 또 이 사실 스포츠캐스터라는 것도 전달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캐스터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랑받지 않나 싶은데 우리 정웅 씨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참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이제 아나운서 선배로서 덧붙이면 저는 교육실랑 약간은 다른데요. 네네네. 일단 뭐 나이도 어리잖아요. 3학년이고. 근데 여태까지 뭐 아카데미에 따로 교육을 안 받았다. 다 획일화돼 있고 뭐 영어 성적도 똑같이 다들 있는데 난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쇳소리가 나고 발성 발음이 엄청 좋다고 느껴지지가 잘 않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캐스터란 직업 자체가 뭐 토익 점수가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토익 점수 없고 본인 말대로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 발성 발음 기본적인 거는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걸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아까 생각이 저기 간다 넘어간다 그 부분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약간 짤로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랬다고 생각 듭니다. 뭐 네. 질문 드릴 건 그러니까 없나요? 소감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은 네. 좀 저를 보고 되게 부럽다, 되게 열심히 산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되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저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있고 예. 나이가 어려도 이런 거 배우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좀 긴장이 아직도 돼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막막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나중에는 그냥 TV에서 스포츠 중계 한 걸음 다가가는 캐스터 하면은 유정욱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열정은 충분한 것 같고 조금만 더 기술적인 부분만 좀 더 배우면 될 것 같거든요. 1, 2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확실히 뭐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컨설턴트님들께서는 좀 한마디씩 더 제가 덧붙여 아까 주시죠. 말씀 못 드렸는데 아이 컨택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아이 컨택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쌤은요? 또 안쌤이랑 같은 마음입니다. 네, 정말 같은 이심전심. 마음으로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질문한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저를 안 보시고 안쌤만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소외감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 컨택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말의 빠르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즈를 주면서 여유 있게 좀 말씀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실 건 없나요? 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라서 나오신 김에 네, 예. 뭐 이런 점은 좀 나중에 궁금하다. 돌아가셔서 카톡하지 이런 거. 마시고 지금 물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든 생각.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시는 일을 하니까 되게 사람 만날 때 좀 어색하거나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말을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을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서 그거에 맞게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도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공감대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상대방도 기꺼이 동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먼저 캐치하는 편입니다. 네. 네. 항상 제 앞에서 너무 멋진 말을 항상 먼저 하셔갖고요. 제가 위축이 되는데 우선은 아까 그 대기실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색한 걸 저는 못 참아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스킬적으로 보자면 스몰톡이죠. 그래서 날씨 얘기라던가 외모적인
얘기라던가 편한 얘기들을 물꼬를 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어색하다면 그걸 또 너무 억지로 그 어색함을 깨려고 하면 더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색할 때는 그 어색함을 즐기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만히만 이렇게- 계셔도 워낙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주변에서 얘기 걸고 할 거예요 아마. 아이,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네.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유정호 예. 학생이 대기실에 있을 때만 해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말을 못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네, 열정이 넘쳐서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 간다 넘어간다라는 그 샤우팅이 곧 TV에서 흘러나올 것 네, 같다는 진짜로. 생각을 해보면서 네. 류정웅 학생과 모의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컨설턴트님 그리고 유정웅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그녀들만을 위한 코너 날개를 단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져가세요?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진행할 순서는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은 노, 경력 부활은 예스입니다. 날개를 단 그녀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동아 건설에서 토목 시공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월 3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한림의료기에서 영업기획관리 및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고요. 급여는 월 22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타올 세탁 유성산업에서 세탁 기계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추홀 세무법인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2주 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집 앞에만 나서도 빨갛게 노랗게 조금씩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얼마 전 자작나무 숲을 다녀왔어요. 자작나무 숲이요? 네, 자작나무 숲도 가을로 물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을에 단풍 보러 춘천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닭갈비 먹으러 가고 싶은데요. 단풍은 보지 말고 닭갈비만 먹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법인 로고스 춘천지점입니다. 춘천시 온이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내 접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으로 회계 프로그램 더존 사용 가능자,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3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안내 접수 사무원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인테크 주식회사입니다. 강릉시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IT 연구개발법인의 격리, 회계, 사무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임금은 2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1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 사무원, 격리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구직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10월 취업특강과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면접기술 습득하기, 29일에는 직업윤리, 31일에는 취업 준비자를 위한 복지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간은 10시부터 12시 또는 1시까지 춘천고용센터 3층 프로그램 설명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되시고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033-250-19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지역이 기다리고 네, 있나요? 다음 지역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교통 중심지이자 국토의 중앙인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역시 2주 만에 뵈어서 반가운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원래 가을은 또 채용 박람회 계절이라서요. 좀 저희 대전 지역 내 자치단체나 유관기관들 행사가 많아서 같이 좀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바쁘셔서 건강관리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환절기 건강 조심히 잘 지키셔야 취준생들한테도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신성 ENS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현재 IoT 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은 모두 무관, 직무 내용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인벤디드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조건은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IoT 개발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의료법인 한일의료재단 패밀리 요양병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일반 병원으로 현재 병원 내 약국, 약사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요양병원 원내 약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병동 및 인공신장실 약 조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좀 짧아요. 주 20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부터 14시까지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네, 대전에 소재한 약국,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원내 약국에서 약사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없으셔도 되고요. 주 20시간만 일하시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1일부터 목요일인 24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이나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1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22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23일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25일에는 정신건강 우리의 행복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2-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특강 소식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 춘천, 그리고 대전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중 여성은 그나마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이 돼 있고 성별 간의 격차는 가장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통계로 확인한 여성의 문턱은 이렇게 아직까지 높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조금 좀 달라지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날개를 단 그녀들에게 정말 임신, 출산, 육아라는 장애물을 벗어던지게 할 도와줄 주인공 에이스 오브 엔젤 강지수 캐스터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를 생머리로 하고 오셨네요. 네. 예, 말총머리랑 똥머리 어디 갔나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남겨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네, 지수 씨 요새 뭐 특별한 일 같은 건 없나요? 특별한 일이요? 네. 특별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지수 씨도 옷에다가 김을 달고 나오셨네요. 요즘 저게 유행인가 봐요. 밥 먹다가 하나씩 떼가지고 싸먹으려고. 김을요? 예, 일본인가요 그게?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직업 준비해 주셨는지 좀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엔 제가 여성들의 진출이 많고 또 수요가 많은 직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도 그런 직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직업에 대해서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볼까 하는데 네, 먼저 공항이나 백화점에서 회사의 얼굴로서 고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직업이고요. 또 혹은 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AS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 상담원? 콜센터 아닐까요? 교육 씨는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 네.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바로 쉬운 문제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안내 접수 사무원이란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내 접수 사무원이요. 오늘 안내 접수 사무원이라는 직업, 여성들에게 날개를 따라줄 그런 직업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요? 네, 먼저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해서 고객들을 제일 처음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자동 응답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응답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화술이나 소통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여성분들이라면 더욱더 적합한 직업일 것 같고요.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 그리고 일을 병행하고 싶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천 이유를 듣다 보니까 정말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업무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안내 및 접수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설 안내원은 업체의 고객과 방문객을 접대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등을 안내를 하게 되고요. 또 공항이나 백화점 등에 서서 특정 위치 및 상품의 취급 장소 등에 관한 고객의 질문에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방송 안내원은요,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열차 및 항공기의 착발 시간, 그리고 편의시설 및 분실물 안내, 그죠? 미아 찾기 등에 대한 방송을 하고요. 병원 등에서는 사업체 내 연락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고객이나 전화로 제기되는 각종 문의 및 불편사항,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필요한 양식 작성 절차를 안내하고 고객의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내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미아 찾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업무에 속하신 맞습니다.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습니다. 흰색 상의에 고리땡 바지를 입고 있는 고리땡 똑똑하게 바지가 잘생긴 아이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알겠습니다. 교육 씨 몇 년생이세요? 왜요? 고리땡 바지? 네. 고리땡 바지 고리땡 아니야. 바지로 골덴 뭔가. 바지죠. 골덴 바지. 네, 골덴 바지. 골덴 바지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아나운서입니다. 유복한 네. 집 애들인 것 같아요. 유복한 집. 알겠습니다. 갖춰야 될 적성하고 능력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호텔이나 항공사와 같이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로 할 거고요. 또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잘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객이나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과 함께 정보 습득력도 필요하고요. 또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생할 때 고객을 설득하고 또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환경, 그 직업 환경인데 맞습니다. 예. 좀 이 사무원의 환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요, 현관 로비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방송 안내원 같은 경우에도 방송기계에 갖추어진 방송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도 궁금한데 야근, 뭐 잔업 이런 것들 발생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교대 근무 체제의 경우에는 야근 근무나 주말 그리고 공휴일 근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무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기 마련인데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 응답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무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전공이나 뭐 조건 같은 거 보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대개 네. 일정한 시험 전형을 거쳐서 선발이 되게 됩니다. 대개 면접 및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전산 능력과 실기 테스트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또 업무상 컴퓨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텔이나 항공사와 같이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실무 훈련은 대개 채용 후에 상사의 지도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또 채용 소식이 왠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진행 중인 채용 뭐가 있나요? 네, 전남 영암군에서 금정면에 소재한 영암관광개발에서 안내 접수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신입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와 통근버스,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주 6일 근무에 예약 안내와 함께 프론트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1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여성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키포인트 좀 전해주시죠.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네.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을 최전선에서 대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잘 듣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필요로 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외국어 구사 능력인데요. 앞서 의사소통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처에 따라서 주요 업무가 차이가 있지만 호텔이나 항공사 등은 외국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어 구사 능력 외에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그럴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는 파트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내 및 접수 사무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육아 그리고 일과 가사를 함께 병행하고 싶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더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씨가 꼭꼭 집어준 마지막 포인트까지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날개를 단 그녀에서는 이 안내, 접수사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항상 그랬듯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